이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이국적인 곤충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곤충들 7마리를 위해 집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멋진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시작으로 첫 번째 곤충은 바로 이 거대한 아시아 사마귀예요. 보기엔 정말 장엄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먹이를 그대로 뜯어먹는 괴물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려면 그녀의 자연 서식지를 이 작은 케이지 안에 재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이나 이끼 같은 걸 넣어 꾸몄고 금세 완성되었죠. 이제 사마귀를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마귀 다리에는 사실 작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서 이런 유리 같은 매끈한 표면도 척척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마귀니까 이름도 아름다운 걸로 지어주려 해요. 자, 모두 베르트루드에게 인사해주세요. 그런데 이 케이지 안에 살아있는 건 베르트루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제가 귀뚜라미 몇 마리를 넣어줬거든요. 베르트루드는 금세 그것들을 감지하고 본능적인 킬러 본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몇 초 뒤 귀뚜라미는 베르트루드의 발톱에 눌리고 외계 생물 같은 입에 갈갈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사마귀가 식사 중일 때 또 다른 귀뚜라미가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대로 낚아채서 한 번에 2마리를 먹기 시작했죠. 분명히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베르트루드는 제가 본 곤충 중에서도 가장 멋진 녀석 중 하나예요. 지금 모습은 거의 킹콩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번 영상엔 아직도 6종의 놀라운 곤충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독침을 가진 카우킬러도 있고요. 제가 직접 손으로 잡아볼 겁니다. 네, 진짜로요. 하지만 카우킬러로 가기 전에 두 번째 곤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메탈리퍼 사슴벌레입니다.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이국적인 곤충이에요. 완전히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종은 곤충들 중에서도 가장 큰 턱을 가진 종류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저 큰 날카로운 턱이 무서워서 손으로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으로 옮겼습니다. 이 녀석의 집으로는 14 곱하기 8인치 수조를 쓰고 있고, 보세요. 제가 이 테라리움 앞에서 손뼉을 치면 순식간에 세팅될 겁니다. 3, 2, 1 짠! 와, 정말 깔끔한 전원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안에는 나무 껍질이나 수태 같은 게 잔뜩 있어서 이 사슴벌레가 숨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사슴벌레 얘기가 나온 김에 당연히 이 친구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쿨한 사슴벌레니까 폴 맥카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폴같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폴이 이렇게 거대한 턱을 가지고 있어도 먹이를 먹을 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심심한 초식성이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오렌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넣어주자고요. 그리고 안에 넣어줬습니다. 또 곤충 젤리도 넣어줬는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폴은 수컷 사슴벌레입니다. 솔직히 좀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같은 종의 암컷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폴보다 못생겼습니다. 멋진 턱도 없거든요. 그래도 함께 넣어줬고 곧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폴이 자는 동안 올라타기도 했습니다. 그게 좀 짜증났는지 폴은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 버렸어요. 좋은 시작은 아니네요. 그래도 확신합니다. 폴과 새 암컷이 결국엔 함께 집을 즐기고 아기 사슴벌레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조금 뒤에는 제가 카우킬러 말벌을 직접 손으로 잡을 겁니다. 소를 죽일 정도로 강력한 독침을 가졌죠. 제발 절 쏘진 않길 바랍니다. 아무튼 아직도 더 많은 곤충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곤충은 게임을 하나 해볼까요? 제가 카메라를 아래로 움직이면 화면 속 곤충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3초입니다. 시작합니다. 찾으셨나요? 아마 못 찾으셨을 겁니다. 이 곤충은 아주 특별한 위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흩어져 있는 이 곤충은 필리움 필리피니쿰이라는 종입니다. 흔히 입벌레라고 불리죠. 사실 이 친구들에 대해 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잎사귀처럼 변했다는 게 재밌을 뿐이에요. 큰 이빨이나 발톱 독침으로 진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잎사귀처럼 변한 겁니다. 이제 이 친구들의 집을 위해 유리 테라리움을 준비했는데 조금 크게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4마리가 있고 결국엔 지금보다 5배 정도 커질 테니까 넓은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이곳을 초원 생태계처럼 꾸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았고 나뭇가지를 수조 안에 여기저기 넣었습니다. 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이 녀석들아. 마음에 들길 바라. 여자애들일 수도 있겠네.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작은 잎사귀 녀석들 대부분은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있었지만 몇몇은 갑자기 신에게 기도하듯이 앞다리를 들어올리고 무슨 의식 같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의 식단은 거의 전부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잎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식물만 먹습니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블랙베리예요. 당연히 수조 안에 몇 개 넣어줬죠. 좋네요. 이 녀석들은 이제 아주 환상적인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곤충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아주 사나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송곳니도 있을 뿐 아니라 물면 강력한 독까지 주입합니다. 자, 모두 제 점프거미에게 인사하세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곤충은 아니지만 제 정의로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딴지 걸지 마세요. 알았죠? 말했어요. 저는 이 녀석을 손으로 직접 잡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 빠르고 손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소파 밑 같은 데로 숨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점프할 곳이 많은 새 집을 빠르게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뿅! 이제 이 녀석을 안에 넣어봅시다. 이 거미들은 사실 정말 멋진 종이에요. 대부분 자기 몸 크기의 3배까지 되는 먹잇감도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제 점프거미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꽤 큰 귀뚜라미 몇 마리를 떨어뜨려줬죠. 그러자 점프거미는 나무 조각 위에 숨어서 마치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듯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웃긴 건 실제로 공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뚜라미들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뚜라미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서 뒤로 천천히 물러났거든요. 그게 진짜 웃겼습니다. 그래서 먹이로 더 작은 귀뚜라미 몇 마리 준비해서 안에 넣어봤죠. 혹시 먹을까 기대했는데 그것조차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냥 배가 안 고픈 것 같네요. 앞으로도 귀뚜라미를 안 먹으면 작은 벌레나 애벌레 같은 걸 줘봐야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가죠. 제가 가장 멋진 곤충들을 마지막에 남겨뒀거든요. 제가 직접 손으로 잡아볼 카우킬러 말벌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로 5번째 곤충입니다. 이번에도 게임을 해보죠. 이번에 제가 만든 집은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흙을 깔고 나무랑 이끼를 넣은 작은 집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곤충이 뭔지 맞춰보세요. 보기 나갑니다. A. 상어, B. 개, C. 지렁입니다. 정답은 바로... 혹시 상어를 골랐다면 틀렸어요. 진짜 정답은 셋 다 아니에요. 바로 D죠. 지네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또 곤충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죠. 이 종은 특히 핑크토드 지네라고 불립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발가락이 분홍색인 것도 아니고 애초에 발가락 자체가 없거든요. 차라리 주황다리 지네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요. 비록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용기를 내서 팔 위에 올려서 집 안으로 옮겨줬습니다. 안돼, 내 팔 위를 기어다니는 게 너무 이상해요. 뭐야 이거? 지금 진짜 뭘 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느낌이 이상해요. 저리가. 지네는 수백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 척척 붙잡을 수 있고 심지어 거꾸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멋진 건 아닐지도요. 안타깝게도 이번 영상에서 지네는 먹이 먹는 모습이 가장 지루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썩은 것들만 먹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블랙베리를 몇 개 넣어주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새집 잘 즐겨라. 이제 6번째 곤충인데 이번엔 진짜 독특한 녀석입니다. 앞에서 보여준 다른 곤충들은 모두 땅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번 녀석은 물속에 삽니다. 바로 줄무늬 물방개입니다. 겉보기엔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육식성 살인마라서 자기보다 훨씬 큰 먹잇감도 잡아먹죠. 이 친구들을 위해 10갤런짜리 어항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바닥재와 수생식물을 넣고 마지막으로 물을 채워줄 겁니다. 이 친구들의 좋은 점은 물 필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질소나 인의 농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제 넣어봅시다. 작은 물방개들은 처음엔 잘 안 나오더니 결국엔 어항 안이 7마리로 가득 찼습니다.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작은 다리로 물을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평범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멋졌습니다. 자, 이제 이 물방개들이 먹이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럼 몇 마리를 준비해서 물속에 떨어뜨렸습니다. 몇 분 뒤 한 마리가 미럼을 발견했네요. 그리고 다리로 꽉 붙잡더니 물 위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럼의 생기를 빨아들이듯이 완전히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물방개들도 곧 미럼을 발견했고 곧 어항 전체가 먹이 사냥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돌아와 보니 바닥에는 힘없이 남겨진 미럼의 껍데기들만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죠. 물방개들이 아주 식사를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7번째 곤충 바로 카우킬러입니다.
그냥 상자인데요. 안에는 카우킬러가 들어있죠. 사실 이 녀석의 진짜 이름은 벨벳게임입니다. 하지만 소를 죽일 정도로 강하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카우킬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녀석을 맨살 위에 올려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녀석의 집을 완성해야겠죠. 그래야 제 팔 위에만 붙어있지 않고 놓아줄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 녀석들은 사막 같은 야생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그 환경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또 멋진 전환을 해보죠. 보세요, 제가 손을 모으자 사막이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멋진 전환이네요. 이 정도면 구독할 만하죠. 제발 구독해주세요. 아래로 스크롤해서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보다시피 열등을 설치해서 뜨겁게 만들었고 카우킬러가 숨을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많이 넣었습니다. 이제 카우킬러 얘기로 넘어가죠. 괜히 질질 끌지 말고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열었는데 실수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확제된 죽은 카우킬러를 샀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진짜 살아있는 걸 온라인으로 주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곤충은 7월에서 10월 사이 제철일 때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정말 아쉬웠어요. 제목 낚시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도망치겠다는 게 아니고 7월만 되면 바로 이 녀석을 사서 전용 영상을 제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 영상이 공개되는 걸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유튜브가 보여줄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 보여드린 6종의 곤충도 꽤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우킬러에 집중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